벌써 10월 되었으니까 이제 24년 3분기 배당금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가을이 되었네요. 7, 8, 9월 합쳐서 총 33번의 배당금이 들어왔었고요. 원화와 달러 합쳐서 약 46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은 2,155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2022년과 23년은 차이가 컸었는데 올해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배당금이 아직 안 들어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원화는 368만 원, 달러가 705달러로 이제 100만 원 정도가 되었네요. 국내 주식은 거의 안 사지만 해외 주식 비중이 늘어가고 있으니 달러 배당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7, 8월은 조금 줄었지만 9월은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종목들 덕분인데요.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서 계속 사모으고 있는 종목들 먼저 설명해 볼게요. 가장 먼저 미국 우선주입니다. 3개월 동안 308달러가 들어왔는데 종목 수는 9개나 되네요. 7월에는 모건 스탠리 우선주 2종목에서 22달러, 8월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가 총 4종목으로 137달러가 들어왔습니다. 9월은 웰스파고 C, D, G 3개가 있습니다. 발음 편하게 우리는 G 말고 Z라고 할게요. 이게 사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이 종목들 수익률이랑 왜 나눠서 사고 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부터 말 많았던 금리 인하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를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은 전부 채권만 이야기할 겁니다. TLT나 TMF 많이 사셨고요. 저는 금리 인하 대비해서 미국 우선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궁금하실 건데 일단 배당금을 제외해도 9개 전부 드디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약 3,4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아쉬운 건 금액뿐입니다. 더 많이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에서 많으면 16%까지 수익률이 보여요. 이게 배당을 제외한 거고요.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누적 수익률이 25%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우선주 이야기할 때 연간 수익률 20%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었네요. 이걸 표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BACQ는 주가만 보면 10%밖에 안 되는데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률이 12%라서 두 개 합치면 22.4%가 됩니다. 물론 이건 2년째 투자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투자 기간이 길수록 배당으로 인한 누적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되지만 사실 배당금을 받으면 그 돈을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 배당 받으면 그 100만 원 다시 주식을 살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또 별도입니다. 실제 투자 원금 대비하면 수익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노우볼이죠.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했던 25달러 넘긴 종목들이 생겼어요. 역시 금리 인하가 확실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선주 이야기했을 때 이 종목들 대부분은 18달러, 19달러 정도였어요. 심지어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는 17달러까지 갔으니까 그때 샀으면 꽤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20달러가 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25달러에 가까워진 종목들도 있고 25달러를 넘겨버린 것도 있네요. 당연히 넘긴 건 사면 안 되겠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청산되어 버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미국 5대 은행 중에 시티그룹은 이제 우선주가 안 남았고요. 나머지 4종목에서 기간이 1년도 안 된 종목들이 꽤 있네요. 표가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 배당률, 청산일 이 3개만 보면 됩니다. 청산일이 다가올수록 25달러에 근접해질 거고요. 그때까지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청산되면서 우리는 배당과 청산 수익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수익률이 20%가 넘는 거 몇 개 남아 있네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개만 몰빵한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사는 이유는 역시 청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팔아도 되는데 정말로 재미삼아 궁금해서 남겨두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5주 가지고 있는 BACB 이거 청산 안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청산되었어야 하는데 1년 넘게 그대로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주식처럼 팔아버려도 수익이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6%에 가까운 배당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25달러 기준으로 딱 6%죠. 다만 고정 배당금이라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배당금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냥 월세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 안 사고 저만 사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또 그런 종목 얘기해야죠. 오늘은 저만 사고 있는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VXUS예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우선주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VXUS라는 종목은 정말로 남들하고 반대로 갑니다. 다들 미국 주식할 때 미국만 빼고 투자하는 ETF예요. 이거 수익률이 얼마일 것 같나요?
제가 증권사를 옮겨버려서 수익률 통계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10%가 넘습니다. 지금은 VXUS만 토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수익이 날 때마다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가 5,887달러 되었는데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유튜브 하면서 번 돈이 5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네요. 혹시나 유튜브로 돈 벌 생각 있으시면은 저처럼 주식 말고 다른 주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편의점 알바가 더 수익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매월 생각나면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7.7%고요. 배당금은 6월에 13.5달러, 9월에 21.3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2월 예상 배당금은 77.9달러로 드디어 10만 원 넘길 것 같네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유튜브로 배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그만해도 VXUS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물론 S&P 500을 사도 되지만 이것만 계속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월별 배당금을 보면 국내 주식은 정말 큰 차이가 없고요. 해외 주식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도 내년에는 원화와 달러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비중은 줄이고 해외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도 연간 300만 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요. 1년 일하면 남들 한 달치 월급 정도는 되는 겁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프로펠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미국 주식만 이야기했을 때 현재 포트폴리오 가치가 6만 2천 달러 정도 되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들어올 배당금은 2,500달러입니다. 평균 배당률 3.9%라고 나오네요. 이 사이트가 참 좋은데 국내 주식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올 배당금을 볼 수 있는데 11월에는 478달러나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예상이고요. 배당금 인상이 있으면 이 숫자도 올라가고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할 때마다 원금과 앞으로 들어올 돈도 함께 늘어갑니다.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금 가치가 6만 2천 달러인데 이 중에 제가 실제로 입금했던 금액은 4만 5천 달러 정도일 거예요. 제가 올해는 환전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주식은 사고 있는데 환전도 없이 계속 매수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유튜브 수익도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유한 주식들이 오르면 팔아서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미국 주식도 1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네요. 항상 아쉬운 건 월별 배당금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그나마 비슷합니다. 2월, 5월, 8월, 11월에 조금 더 들어오고 나머지도 계속 꾸준히 들어와요. 매월 배당금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 주식은 배당금만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4월 달에 전부 다 들어오고요. 분기 배당 덕분에 1년에 4번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그래도 8월 달 하나금융지주가 234만 원, SK텔레콤이 73만 원 들어왔네요. 사실 이 두 종목 비중이 워낙 큰데 내년에는 이 돈을 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2019년 40만 원에서 시작했던 배당금 기록이 2023년에는 2,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많아져서 그렇지만 5년 만에 배당금은 50배가 올랐어요. 앞으로 또 50배가 오르는 건 어렵겠지만 몇 년 안에 2배, 3배 정도는 금방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딱 최저임금 기준으로 1년 연봉 나오니까요. 조만간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나중에는 대기업 과장 연봉까지는 배당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투자금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1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함께 오를 거예요.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목적은 똑같은 종목을 사셔라는 게 아니고요. 배당주 투자도 꽤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거기다 남들 안 사는 종목만 사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생각보다 그 시간 금방 갑니다. 저 5년 투자하는 거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저희 아들도 중간에 태어나서 금방금방 크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 아들이 철이 들면은 저한테 왜 아빠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앞으로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